여러분 역시. 아직 달력 구매 안 하셨나요? 김용민닷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하.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저는. 요성 장군님 정말 대단한 또 이렇게 봉사였습니다. 이 주먹 각도만 살짝 비틀면은 이게. 한 대 맞을래? 요즘 가을에 촬영을 했거든요. 네네. 초가을이었죠. 또 안 예. 추우셨어요? 반팔 입으셨던데. 그래도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열정이 뜨거워서. 초가을이었어, 초가을. 초가을에. 네. 게다가 또 왕관은 뭐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고. 아니요. 거기에 소품이 있었습니다. 소품으로. 제가 웬만하면 저걸 했다고 어떻게 하고 소품해? 싶은데. 아니 왕관을 직접 준비했으면 여성 장군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나대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 누가 그 왕관을 가져왔다고 그랬지? 하여튼 거기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6분의 귀한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저희 또 달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을 안 갖고 있으면은 새해에 재수 없습니다. 저주 아닙니까? 저주? 네.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그냥 뭐 쓸데없는데 돈 많이 나가고 이걸 그렇습니다. 부적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 달려고 구했는데, 네. 이제 봄에 이제 입춘 때, 입춘 대기라고 같이 걸어 놓으려고. 좋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부르는 행복한 행운을 일상을 부르는, 부르는 김용민 TV 달력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 재수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수능 학생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예.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분들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 촬영을 안 해주신 분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 평화나무의. 잘 전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평화나무의 얼굴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인데, 달력에 한 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훌륭한 달력 고퀄의 달력에 제가 나올 여지가 없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갖고 계셔서 전혀 부끄러움 없고 책상이 빛납니다. 책상이 빛나니까 탁상용 달력. 사실은 이제 이 달력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왜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 하려고 했더니 탁상용 달력이 가장 어울린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남자들을 좀 많이 넣어달라. 네네네. MC 장원이나 우리 두 분 포함해서 김용민이 이동영이 넣어달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때는 야, 무슨 블랙리스트입니까? 우리 그대로 검찰에 넘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부응해서 네. 맥주집에 거는 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맥주 치킨집에 거는 그 달력으로 네. 남성 동지들을 전면에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긴 하겠다, 근데. 아이고. 이분이 M장 과거 사진입니다. M장.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소방관들 이제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몸짱 소방관. M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몸을 만들려고 했고, 과거에. 요 촬영한 다음에 네. 치킨을 먹고 원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저런 사진을 왜 항상 멋지네, 우리 M장. 팬티를 올려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내년에 이런 달력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걸어올 건가요? 김용민이도 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제 오늘 망하려고 광고 많이 작정한 해야겠네요. 거죠. 못 만들려면.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여걸. 쇼핑이 곧 후원이다. 여러분 지금 빨리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 그러니까 판매. 빨리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김여성 장군님부터 할까요? 네, 가볍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배당금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죠. 배당금이 뭐예요, 이게? 그 월드컵에 출전을 하면은 네. 그 월드컵에서 그 일종의 성적에 따라서 돈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요? 참가국에 따라서. 본선에 몰랐습니다. 올라가고 왜냐면, 16강에 올라가고 하다 보면 그 피파에서는 이제 단계별로 중계권도 팔고 하니까 월드컵을 한 번 하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몰랐어, 나는 그래서 참가국이 기여를
부여를 하니까. 뭐 정부가 뭐 저기 뭐 군대 안 보내주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피파 자체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게 있군요. 16강 돈을. 진출하면 거기 이제 진출한 나라들에 대해서 주고 우승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예.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그 전에 비공개 만찬에서는 고생은 선수들이 다 하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라고 언급을 한 윤 거예요. 씨가 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맞는 말들이긴 하죠. 근데 네. 축구협회가 선수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빼앗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야, 그 말이면 철렁 내려앉겠네. 철렁 내려앉겠죠. 그 정문규인가 지금 회장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후에 바로 삽이 20억 원을 털었다고 하죠. 아, 정몽규가? 네, 근데 요거 때문에 턴 건 아니다. 정몽규는 저 자리에 네.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초대도 못 받았어. 맞아요. 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턴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공교롭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자마자 사비를 내놓게 되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이 말을 접한 대중들은 역시 축협. 그럴 줄 알았다. 욕을 많이 먹고 있었잖아요. 네, 여러 네, 가지로. 네. 이런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 예. 아니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있는 그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왜 예. 축구 선수들한테 본인이 생색을 내지? 라는 어이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언론들은 당연히 뭐 무슨 최은순을 거론할 여지가 없지.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사이다 발언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몰고 예. 가겠죠. 예.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또 챙겼다라는 표현으로 도배가 지저스. 됐어요. 예. 네. 지저스라고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야, 우리는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지자스라고 네. 이제 어.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 충격을 뒷목을 충격을 덜 잡으면서. 받으면 지저스. 예. 많이 받으면 지자스. 그렇군요. 예, 아, 지자스. 이런 차이. 예. 신도들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좀 더 큰 표현이네요. 어와 아의 그렇습니다. 차이 네.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저기 갔어요. 어디요? 짤짤이쇼. 같이. 짤짤이쇼에 네, 출연을 네. 했는데 뭐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발끈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상습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양지열 변호사도 나왔거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그러길래 양지열 변호사가 굉장히 황당한 표정 지으면서 지금 처음 나와. 그 양반들은 방송을 그렇게 하는데 되게 오래 하네요. 그렇게 하나 봐. 그분이 나하고 저 최진봉 목사를 같이 부른 거야. 아. 진봉이 형이 또 목사기도 하거든. 네. 성공회대 그렇죠. 그 언론학 교수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시킵니다. 갑자기요? 그 기도를 자리에서요?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아, 내가 참 아주 굉장히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목사의 목사가 힘어가. 기도하는 게 뭐 난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뭐그 자리에서 웃고 놀고 즐기다가 네. 예. 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MC 장원이 예리합니다. 거기서 또 먹방도 했거든. M장이 아니 목사들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식사 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식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지적을 하더라고. 오, 이게 너무 내가 정말 충격. 충격을 받았지. 아, 차 내가 걸렸구나. 함정에 빠졌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목사가 왜 목사니? 그런 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말도 안 돼.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그건. 목사 안수 받으면서 식사 기도에 대한 의무가 해제됐어. 아, 면제권이 나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패스권. 아, 네. 아, 근데 기도는 하셔야 될 정도로 드시긴 했네요. 이게 저건 뭔가요? 저 정도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유, 저게서 뭐야. 아니 먹으러 나간 것 같은데. 네. 보면 양손으로 드시네요, 지금. 예.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네. 와, 근데 그 저 꽃게탕이 말이죠. 꽃게에다가 오뎅을 넣었어. 어묵. 아, 참을 수 없지. 국물이 국물이가 나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오리지널 그 이 오뎅 국물이야. 네, 진짜. 맞아요. 먹으러 간 거 맞네. 다음에 타방송의 이제 먹방 얘기를 하고 계시. 거기 나가지고 어떻게든 고정을 뚫어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네. 왜요? 제가 오늘 TBS로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저도. 알아들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프리랜서인데. 사업장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정상근 기자랑 저랑 TBS에 고정 출연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네. 아니 이제 이번 주가 네. 막방이다. 막방인데. 아웃. 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TBS의 김용민 우리 이사장이 목사님께서 비비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참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마당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우리 왜요, 사람은. 왜요? 무료로 출연하면 되지. 그래놓고 나중에 원상 복구되면은 그 자리는 바로 그냥 바로 꽂히는 거예요. 아. 네. 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와, 진짜 집착적이네요. 근데 그래도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요. 두렵네요. 네. 어쨌든 참 그 지난 토요일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게요. 여기까지 왔네요. 축구협회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그 기치가 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까지 뻗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헛소리다, 했죠. 진짜. 그렇다면 이 고생은 선수들이 다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갔느냐? 네. 요 말 자체는 그럼 사실일까? 예. 요거를 워딩 자체를 또 살펴보니까 현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잘 모르건 얘기죠. 네, 그쵸. 축구 전문 기자들이 다 입을 모으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말을 잘못했다. 네. 경솔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언론이 빨아대고 지금 있는 거 그쵸. 아니에요. 일단 후속 보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 없어요. 대통령이 선수들 챙겨줬다. 그렇게만. 그 뒤에 그걸로 끝. 아니 사실 축협이 그 배당금을 가져가는 거는 대단히 부당한 일이고 아니 그 선수들의 그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만약에 진짜 축협이 다 그냥 가로챈다면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네. 한겨레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언론들만 요거를 좀 분석하고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보니까요. 한국축구협회가 이번에 받은 배당금이 172억 원이에요.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네. 이 가운데 55%인 95억 원을 선수단의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네. 나머지 77억 원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거 선수 거의- 1인당 그래서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원래 가져가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었대요. 네.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일본도 16강에 올라갔죠? 보니까 일본은 피파 상금의 50% 안쪽으로 갖고 간다고 해요. 저희는 55%였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43.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수들이 배당금을 조금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려면 예선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선에 우리나라 그 운영비가 든 게 79억 원이었대요. 그렇지. 또 해외에 나가서 그쵸. 이제 경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 예선전을. 평가전 하는 경우도 그쵸. 있고. 맞습니다. 그때 79억 원이 들었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이번에 올라가면서 선수들에게 또 지급한 축구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또 33억 원 정도래요. 이런저런 상황을 좀 따져보면 그 축협이 뭐 남는 게 없네.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만 의존을 하는 수익 자체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A매치 관중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열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수익이 낼 수 없는 형편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대놓고 축협이 이거 가로챈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축협 하니까 농업수협 축협. 축구협회 네. 소고기 말고 그 있네, 저 진짜. 이것도 이 영상도 참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청와대 영빈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했죠. 아니 요즘 저기 청와대 많이 이용해요. 그래요. 예. 근데 참, 네. 네. 아니, 뭐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게 얘기한 거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이번에 얘기한 거죠. 몇몇 언론에서 말씀하셨듯이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금방 드러나요. 맞아요. 근데 잘 모르는 얘기를 자기가 마치 축구협회가 뭔가 착복을 했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 보통 이제 누구를 만날 때 그 전에 뭐 참모들이랑 이렇게 좀 모여서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배경이나 이런 지식 같은 거를 다 알아야죠. 얘기를 듣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다 공개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런 얘기들은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참모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맞아요. 국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잠깐 앞서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앞서 화면. 네. 배 만진 거. 제가 만약에 선수. 윤석열이고 선수가 저런다.
아구창 날리고. 어디 배를 만지냐고요? 근데 어떻게 나의 가장 감추고 싶은 배를 만져? 아이 농담입니다. 우리 네, 선수가 약간 저기 누구신가? 턱이 안쪽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배에 네. 힘준 겁니다. 아, 저는 잘 알죠. 선수가 누구신가? 이 조유민 선수. 아, 조유민 선수. 네, 네, 네. 아예 뭐. 저 조현민 화장 지우면 저 선수랍니다. 선수 좀 닮았는데. 예, 아, 그래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네. 뭐 정말 우리 선수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박수 보내드리는 네, 일이고. 그럼요. 그런데 그 우리 윤석열은 말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네. 이게 사실은 말이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그 저기 구약을 다 다 외운다. 외운다. 이 발언 저희가 고발했고 지난주에 용산경찰서에서 고발 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낌새가 안 좋아요. 예, 이것도 또 뭐 무혐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은 재판 결과에 따른 일사부재리지. 이거 저 정권 끝나면 다시 걸 겁니다. 예, 다시 걸 거예요. 예. 아니 이 정권 들어서 윤석열을 뭐 기소 비슷하게 혹은 뭐 수사 비슷하게 한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기소했잖아요. 네. 이 윤석열은 지금 선거 때 기독교인들의 표를 더 얻으려고 구약 다 외운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왕자 파문이 일어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명백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대충 처리해도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또 문제 삼을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네. 하여튼 이런 뭐 세간의 사정도 모르고 또 학생들이 그 선수들에게 좀 기분 좋게 들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당연히 축협의 올해 문제 당연히 있지만 이건 그래도 다각도로 살펴볼 문제였다라고 오히려 네티즌들이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이고 정말 네. 참 어디다 내놓기 너무 그러니까, 부끄러운. 근데 어떻게 그런- 저런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지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모르는 참모가. 걸 단순히 이렇게 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음, 그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12구 참사 유가족분들 49제 때 지난주 금요일에 술잔. 술잔 샀죠. 그런 멘트 음. 아이 술 좋아하니까 또 술잔 샀다 그러겠네? 뭐 음. 그러고 그 다음에 그날 떡 돌렸어요. 떡 돌렸다는 돌렸어요. 거예요. 맞아요.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거기 떡 돌렸다는 거예요. 그 떡 돌린 거 보셨어요? 그 사진? 네. 네, 봤어요. 그 떡 돌린 그 사진이랑 이번에 그 연말 선물 네. 그 포장 그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 물론 요즘은 음. 단순히 그 원산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 떡은 포장을 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딱 사진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어디가 더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나? 담겨 있나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행안부에서 연말 대통령 선물은 그냥 저기 뭐 그냥 아웃소싱 했을 네, 거라고요.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네. 누구한테 아웃소싱 했을까? 네. 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장애인, 중증 장애인 관련 뭐 그 돈 위에 내고 아마 또 하는데 한 단계가 몇 단계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따지고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고 말씀하신. 아니 알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근데 목사님!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측이라는 거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예, 추측인데 뭐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 메시지 관리 또 액션 관리 맞아요. 다 있어요 원래. 그럼요. 그것도 이 선물이 나갔을 경우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지 그렇죠. 이것도 다 사전에 면밀히 이제 그 구상이 있고 기획이 있어서 나가는 건데 저따위게 나갔다면은 이건 뭐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도저히 먹힐 수 없는 누군가가 저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 저거를 81년도부터 해왔어요. 네. 행정안전부가 연례 행사처럼 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고 분명히 담당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거의 매뉴얼처럼 따다닥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번 선물이 가지는 문제점을 담당 공무원이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에이. 근데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럼 어떤 바로- 피드백이 올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 지금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아까부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목사님! 그 사람 궁금해요? 네. 이 모양. 예. 그냥 저라고 하시죠. 아, 저로. 아, 입모야. 김유석이가 뭔데? 예, 그래요. 자, 또 네.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예. 요거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14일에 열린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된 신한울 원전 1호기 그렇지. 준공식에 네. 불참을 했죠. 그 네. 이유가 걸작이었죠. 네. 한파 때문이었다. 한파 때문에. 그때 몇 도였냐? 영하 2도였다. 영하 2도. 물론 서울은 영하 1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때 울진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라고 나중에 다 알려졌어요. 네. 나중에 다 알려지고, 또 그때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자체에서 한파 그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는 좀 일상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돌아가면서 어느 때 한파 시즌이다라고 하면 비상근무 돌입해서 당직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큰 일은 아닌데 뭐 그 이제 큰일을 받네요. 지자체가 말이죠. 네. 지자체의 그 이런 한파나 대설 대응은요. 정말 지자체별로 그 정말 대단한 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 강원도 양양군 같은 경우 거긴 난리 나죠, 진짜. 눈이 오잖아요. 쌓인 게 보이질 않아. 얼마나 제설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지 산간도로를 달려도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작년 3월인가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와가지고 눈이 그때는 이렇게 왔어요. 불가능성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빼놓고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또 그 한 몇 년에 한 번씩 또 엄청난 돌풍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화재 대응 능력도 강원도 영동 지역의 이 그 지자체들은 정말 잘합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예. 지자체별로 이렇게 각기 다른 어떤 그런 자기만의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예.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알아서들 잘들 알아서 하는데 요것 때문에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요 행사에 불참을 하면서 그때 약속된 대통령과 경북 지역 경제 기업인 오천 간담회 요것도 연기가 됐다고 해요. 아이고, 예. 사실 그럼 보면 맨날 원전 외치고 경제 기업 이런 거 외치신 분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 한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비판 기사는 찾기 어려웠었고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은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악천후를 이유로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했던 거예요. 그때 문매를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악천후 때문에 그냥 모든 일정 취소하고 호텔에서 TV나 보고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 몸은 프랑스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듯하구나 라면서 언론 또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파 때문에 못 갔다. 라는 그 한 줄짜리의 기사가 쏟아지기만 했었는데 요때 대통령이 없는 그러면 그 행사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피소드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한 곳만 썼는데 이거 그때 대통령이 안 갔으니까 축사를 누군가가 대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예. 근데 대독 내용이 굉장히 틀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예. 환경 영향 평가도 안 끝난 신한울 3, 4호기. 이게 2024년에 착공 원전인데 네. 그때 다음 달 건설이라고 대통령 그 축사가 나간 거예요. 아이고야. 맞아. 근데 이걸 누가 읽었느냐? 예. 산업부 장관이 읽었어요.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읽었어요. 아이고 저기 주무부처 장관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읽었어요. 근데 또 그때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갔느냐? 3, 4호기가 2024년에 착공한다라고 이미 나갔어요. 그게 사실이지. 그게 팩트야. 사실이죠. 예. 근데 대통령 그 축사만 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관이 그대로 읽었고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제 문제를 엉망진창이구만, 엉망진창인 거죠. 예. 근데 난리가 이런 환장할 그런 장면들이 펼쳐졌는데 예. 이거는 한겨레랑 지금 저희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그 정도 현장 참석을 못할 정도면 아니 뭐 맨날 탈원전 문제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비중을 들였잖아. 탈원전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어, 문재인 문재인정부는 정부는. 게 그쵸.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중단시킨 건 있어도 이제 가동 중인 원전을 뭐 중단시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화상으로라도 해야죠. 근데 그 뒤에 일정까지 취소를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대구 행사에서 그 실내 행사였고. 네. 대통령이 사라졌어 지금. 흔히 말해서 대외적인 레이더에서. 이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냥 한파 때문에 안 갔다고 그냥 그 보도만 있었어요. 네. 안 온 건가 못 온 건가? 아 이거지 뭐 이거. 목사님! 뭐 어때 뭐 우리가- 확인된 내용. 아유 저기 추천하는 건데 워낙 해맑은 정권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근데 우리 저 주당인 우리 정상 기자 보시기에 네. 전날에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이튿날 뭐 행사를 못 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다음날 일정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저 정상근 기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시 때부터 저 방송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에. 네. 전날에 몇 시까지 달렸는데 내가 6시에 방송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뭐. 그러니까 아, 전날에 내가 몇 경험. 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근데 제가 6시 이 일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날 술을 안 마십니다. 아, 이거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못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마 못 일어나. 잠깐만. 잠깐만. 이제 모르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거 좋네. 저도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저 정상근 기자가 6시 때 방송하면서 술을 못 마시고 그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이게 방송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제. 그래. 분명 일정이 있잖아요. 예. 일정이 있으면은 음. 프로답게 그렇지. 조절을 한다는 그럼 거죠. 그럼. 네. 그 예전에 배한성 선생이라고 성우. 성우 알죠? 그 양반이 아침 7시에 KBS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전날에 눈이 온다. 새벽에 눈이 온다. 집이 서울인데 그냥 KBS 앞에 여관에다고. 마이크 던졌네. 아이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KBS 앞에 그 여관에다가 그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송인들 중에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서로 의식이 네. 있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요. 예전에 그 내가 SBS 지금도 하시나 그 저기 파워 FM 조간 브리핑. 조강 브리핑 그래 파워 FM. 예, 네. 그 저기 예전에 김현철 파워 FM 합니다. 이수경 선생이 했을 때 제가 했었는데 그때 그 맨 먼저 그 브리핑 하신 분이 SBS 파워 FM 개국 이후로 고도원 선생님이라고. 네. 아침 편지. 아침 편지 하시는. 네. 그분이 이제 청와대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멈췄는데 그 뒤로 한 4, 5년 뒤에 내가 해서 8년 동안 했거든. 그 사이에는 뭐 그냥 거의 일주일만 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느냐? 기자들 아니야. 그렇죠. 일간지 많이 기자들. 먹어요. 이게 정말 네. 이걸 먹으니까 펑크를 내고 뭐 못 온다.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나야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 만약에 출연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김용민이라는 아주 좋은 카드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착. 끈질기가 찹쌀 같습니다. 자, 찹쌀떡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 자, 먹어야겠다. 찹쌀떡으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오늘 정말 좋네요. 찹쌀떡 같은 이런 궁합과 또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찹쌀떡 나왔습니다. 네, 자, 아이고. 빵준서 찹쌀떡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고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똑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자, 고르세요. 고르세요. 감사합니다. 고르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자, 빵준서 찹쌀떡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빵준서 찹쌀떡입니다. 자, 견과류 가득한 갓 빚은 수제 찹쌀떡. 네, 빵준서 찹쌀떡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인 제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 여러분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 공인 제과 명장. 11대 명장으로 박준서 명장이 나옵니다. 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28년 동안 찹쌀떡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던 거죠. 예,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었고요.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수에다가 호두,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가지고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아주 일품입니다. 게다가 낱개 포장으로 편의성까지 갖췄어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구매하실 때 반드시 3박스 구매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빵준서 찹쌀떡 폭탄 할인 이벤트 중이기 때문인데요. 예. 자, 그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면 놀랄 겁니다. 빵준서 찹쌀떡 한 박스 6개 들어있는데 14,900원입니다. 이것도 26% 할인된 가격인데 3박스면은 6개 들어있는 거 3박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략 한 45,0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31,500원에 와우. 예,
네, 2박스 값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4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거의 반값에 제과 명장 박준서의 찹쌀떡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김용민닷컴은 배송비 빵원입니다. 저희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벙커원 교회가 이번 주일에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목사가 주재를 해야지 뭐 전도사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은 빵준석 카스테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네네. 아니 누구야 S모 회사는 노동자의 피가 섞인. 네. 그거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데 빵준석 카스테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기왕이면 찹쌀떡으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의 몸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박준서 명장의 이 제과점의 지점 중에 하나가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오. 네,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 집만. 축하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가깝더니. 진짜 가까워요.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감이 안에 뭐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아요. 네. 이거는 그냥 간식이 아니라 식사야, 밥으로 식사. 먹어도 그냥 든든합니다. 영양소가 충분한 것 같고요. 자, 밥으로 먹으려면은 3박스를 사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드셔야. 그렇죠.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40% 할인이기 때문에. 네. 자, 정말 좋은 찹쌀떡입니다. 아유. 맛있다. 옛날에 뭐 학교 갈 때 입시 시험 볼 때 뭐 찹쌀떡도 치고 그랬나? 뭐 그런 학교가 있긴 있지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고. 그때는 우리 때는 뭐 엿 이런 거였죠. 요즘엔 안 저는 하나 봐요. 찹쌀떡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요새는 기억나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대학에서도 보지만 인근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엿을 교문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더라고. 막 붙여요. 근데 내가 다닌 학교는 중학교였어요. 네. 중학교에다 엿을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중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중학교 앞에다 엿을 붙이는 시험 보고 있으니까 약간 뭐 기운이 전해지라고 붙인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십전 기도도 패스하신다고 네. 하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맞다. 근데 저렇게 하시는 거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나중에 이게 뒷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떼기가 좀 힘들긴 어렸을 하죠. 때는 진짜 몰랐는데 나중에 저거를 떼는 거는 네. 딱 저 학교 경비하시는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이 다 떼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막 어려워하셨다 그러죠. 네, 저런 거 그냥 먹는 걸로 먹는 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네. 맛있겠네요. 저 마음은 다 아니까요. 그렇죠. 네. 잘 먹었습니다. 또 광고 하나 더 할까요? 네네. 자, 이번에는 홍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홍시가 그냥 홍시가 아닙니다. 예. 스무디. 플레이버의 홍시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홍시 스무디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려고 주문해 봤어요. 어쩜 포장이 이렇게 잘 돼 있을까요?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들고 먹으면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홍시를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맛있어서 감탄하고 하나둘 먹다 보니 홍시 스무디 2박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네. 맛있다. 100%예요, 100%. 이건 그냥 홍시예요, 홍시. 요 말이죠. 제철 홍시를 가장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다 물 타는 거 아닌가, 뭐 설탕을 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양아치죠. 네. 전혀 아닙니다. 100%. 그럼 김용민닷컴에서 홍시 스무디를 만나보시면은 첨가물이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상주 홍시 100%로 만든 스무디입니다. 홍시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고 숟가락도 필요 없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아이스크림처럼 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훨씬 건강하고 가볍습니다. 칼로리는 100kcal에 불과해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해썹 인증 제품입니다. 해썹 인증 제품. 굉장히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인증을 한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녹여서 먹어야지. 게다가 첨가물 1도 없는 홍시 스무디입니다. 당분도 없고 방부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농축액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100% 상조 홍시만 통째로 들어있어서 제대로 꾸덕하고 찐득한 시원해. 홍시 맛을 느낄 수 아, 내 있습니다. 식도. 아유, 시원하다.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김영민닷컴의 홍시 스무디로 설탕의 단맛이 아닌 해와 땅이 주는 자연의 달콤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홍시 스무디 왜요? 150ml 15개 15개인데 진짜 감 먹는 줄 알았어. 34,500원이야. 34,500원. 네, 그래요. 많은 옵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한 2,000원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2,000원대. 이게 2,000원대예요, 이게. 네. 어디 가서 이걸 너무 맛있다. 2,000원대에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게 홍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와, 이거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제. 다 먹었네. 너무 좋다. 와, 진짜 100%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우리 이거 그냥 홍시예요, 홍시. 2001년에 2002년 가을에 제 그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 그 고향 집에 갔는데 거기 홍시가 자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드셨습니까? 먹었어. 끝났어. 다 먹었습니다. 처갓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그 가서 어머니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 딸의 미래를 불행한 미래를 마치 보는 듯. 예. 와, 진짜 맛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 네, 여러분, 그냥 진짜 홍시예요. 무슨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홍시예요. 홍시. 예. 우와. 너무 없어졌어요, 한 번에. 석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급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방울까지. 네.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좋네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몸에 좋겠다. 야, 이거. 상주감. 상주감 너무 좋죠. 상주가 내륙 아닙니까? 네. 내륙의 홍시가 이렇게 좋아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제 아내의 집은 이제 임실 쪽인데 임실이나 상주나 여러분 정말 홍시 스무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진짜 맛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이것만큼 좋은 그 홍시 없어요 100%. 간식이. 네.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쉽다. 다 먹었어.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뭐 국민의힘 정권에 지금 이제 언론장악시도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박성중. 박성중 그 사람 서초구청장 출신의 네, 서초구 국회의원. 서초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사람이 좀 많이 모자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제 뜬금없이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MBC가 그 네이버하고 뭐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보수 진영을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의 자료였어요. 이걸 두고 이제 유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울대 언론 그 센터? 팩트체크센터. 예, 서울대 예, 팩트체크센터. 예, 네. 예. 그런데 이 MBC가 그 네이버로부터 받았다는 돈 이게 뭐냐면 그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이제 뭐 매년 그 일종의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하거든요. 네. 이 팩트체크 할 만한 좀 기획 아이템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이제 뭐 트럼프랑 힐러리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붙었을 때 그때 진짜 미국 대선에서 말 그대로 가짜 뉴스가 횡행을 했는데 그렇지. 그때 이제 뭐 그게 그 말 그대로 진짜 가짜 뉴스니까 언론 보도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언론 보도가 아니고 이 조작된 그 정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이 팩트 체크 작업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학계에서 좀 서울대에 이제 팩트 체크 센터를 만들고 그쵸. 여러 언론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공증된 팩트 체크 작업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서울대 팩트 체크 센터가. 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사별로도 그때 막 팩트 체크가 막 남용이 되고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또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학계에서 요 기사는 괜찮아 하고 KS 마크를 찍어주겠다 뭐 네. 그런 그렇지, 그렇지.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후원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왜곡 보도 저질 보도에 분명히 뭐 책임이 있으니까 뭐 네이버도 뭐 이제 여기에 후원을 하기로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는 정말 많은 국내 언론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MBC나 뭐 한겨레 경향도 있지만 조중동도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이 보수 언론도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이 매년 이제 좋은 팩트체크 기획을 발굴해서 이를 지원하기로 한 거고, 이거는 뭐 굳이 팩트체크 센터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매체든 기획안이 좋은 게 있으면 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또 여러 언론들이 지원을 받아왔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결과물을 발표를 해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MBC만 여기서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MBC만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네들 편도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MBC를 향해서 총을 쏘다보니까 이게 적군이건 아군이건 가리지 않고 그냥 피하 식별이 난사를 안 거예요. 되는 애들이 원래 그래. 네. 뭐 예능에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막 던진다. 네. 막 던지는 애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팩트체크 센터 뭐 언론학회 여기에도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학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까지 동시에 저격을 해서 잡아버린 좀 그런 근데 상황이 저 됐어요. 주장은 제가 봤을 때 MBC나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박성중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저건 좀 너무 좀 사실과 먼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치지 않고 좀 황당한 주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MBC가 이 돈을 받아서 보수 진영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MBC가 그때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이 4.3 사건, 네. 4.3 항쟁 관련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 수십 년 전에 그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그 기획 취재를 이 보수 진영에 대한 공세로 치부를 한 거죠. 그리고 특별한 근거가 그러면 없어요. 자기들이 4.3의 가해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해자임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의 보도는 그 보수 진영을 가해자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뭐 증거나 근거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가장 뭐 깊게 개입된 정부가 이승만 정부였던 거고 네. 이승만 정부는 또 보수 정부이고 또 지난 뭐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의 뭐 15년을 제외하고는 보수 정권이었던 건데 뭐 사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보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조하는 보조하관들, 비서관들은 참 편하겠어요. 뭐 대충 해도 뭐 사실 검증 제대로 안 해도 반박을 당하든 말든 뭐 그냥 질러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또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MBC가 이 지원금을 받아서 뭐 티라미수 사 먹고 뭐 커피 사 먹었다 뭐 난리 쳤는데 원래 그 지원금의 10%를 회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명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 팩트체크를 하려면 이제 각종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취재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뭐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을 그거 다 예산안에 그 항목별로 쭉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예. 네, 나와 있는 거고. 이 예산 쓰면서 뭐 어디 룸사롱에 썼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뭐 회의에 정당하게 지급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티라미수를 사 먹었는데 그게 뭐 인당 수십만 원이다. 그쵸. 그러면 이상한 거지만 예. 그 기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티라미수가 뭐예요? 그 케이크 같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커피 케이크. 이거 먹을 수 있지. 네. 먹을 수 있지. 내가 지난주에 그 짤짤이 쇼 나갔는데, 와,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추운 데 가서 한 5시간 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7잔을 마셨네, 거기서. 그건 과다 섭취 아닙니까? 거의 밥 말아 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먹고 그 이튿날 13시간을 잤어요. 커피를 마시면 원래 못 자잖아요. 잠을 못 네. 자는데 나는 도리어 잠이 더 잘 와. 어. 야, 특이해. 예. 그건 좀 나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 심지어 짤짤이 쇼 작가한테 그 커피 어디서 하는 거냐 물어보셨어요? 알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약을 탄거 아니에요? 커피에. 그래서 아예 바켓을 들고 말을 좀 그만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작가님이 커피를 해서 아니 그만 드시고 제발 주무셨으면. 잘 알아봐. 뭘 탔을 수도 있어. 바켓을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달라고 하려고. 커피를.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봤어요. 여기 달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 아메리카노인데, 이 원두가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그치 맛있기가 쉽지 쓰잖아. 않은데. 천천히 마시잖아.
그냥 벌컥벌컥 마실 정도였어요. 탄내 탔어. 어우, 그 정도 커피면 내가 거기서 수영을 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저거 용민이 형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커피집에 집 밖에서 들고 간다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봤을 때 다음 주에 김용민 출입 금지. 돈 내고 하는 건데, 형님.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커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박성중 의원실을 가보면은 아마 뭐 세비로 의원실이 운영이 되지만 그 사무실에도 아마 손님 접대용 커피나 뭐 주스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연하죠. 많겠어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네. 펼친 거고. 혈세로 주스 샀다, 커피 샀다.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하면 기분 좋겠나, 똑같죠. 어디. 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더욱이 이제 박성중의 오발탄이 이번뿐만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MBC를 두고 한 말입니다만 네. 공정방송이기를 포기한 방송사, 국위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서 광고주가 광고를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 한번 언급을 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주지 말란 얘기지. 네, 그 시민단체도 아니고 무려 국회의원이 그것도 이제 국회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사람이 이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라라는 압박을 한 거고. 그런 얘기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YTN 민영화 관련해서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YTN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편에 쓰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좀 어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한다 뭐 그런 속셈을 또 그대로 드러낸 말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냥 나온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뭐 공영방송이 이태원의 위험성을 다루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그랬었죠. 라는 말을 한다거나 또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대통령하고 철학이 안 맞으면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이태원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가 위험한 곳인지를 방송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일깨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네네네, 그런 얘기죠. 그랬죠. 위험한 곳이면 경찰을 왜 투입 안 했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네. 근데 걔네들은 투입을 했지. 마약 단속하러. 뭐 위험한 곳에 이제 경찰도 투입 안 하고 이제 안전관리도 안 했다는 건데. 그렇지. 뭐 뭐라고 해도 뭐 책임을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지들이 거죠. 얘기를 하면은 이 반박을 당할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반박을 당하지 않도록 논리를 좀 완벽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막 던져요 아무거나 진짜. 아이고. 근데 그 막 던지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언론 장악에 천병에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쪽의 인력난을 알 수가 있다.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거라고 했군요. 네. 뭐랄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전략 부재의 일단이 또 고스란히 또 드러나 있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언론 장악 천병에 서기 이전에도 소위 좀 푼수짓을 좀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2030 세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전화 연결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이 간담회 기획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성중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참석자들한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좋은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와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SNS 전쟁은 손가락 혁명군에 의해 좌우된다. 손가락 혁명군 이게 언제적 손가락 혁명군입니까? 손가락이 떠오르네.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죠.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필요한 말, 그러니까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말에 손가락 혁명군이 필요하다는 용어를 쓴 거예요, 갖다가.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이고 정말 참 말 다 했네.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민희 의원하고 2018년에 토론하던 중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아니 드루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이제 박성중 의원이 우리는 TV조선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굉장히 또 논란이 된 순수하신 적이 있고. 분이군요. 네. 이게 또 언론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뭐 교통 단속에 걸려서 이제 경찰에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네. 경찰의 함정 단속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이제 있었고.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 계속 있는 이유가 박성중 지역구가 서초구 아닙니까? 또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영강남인 건데 내가 우리 박성중을 비롯해서 지금 영강남에 계신 영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니들 다 낙천돼. 당선될 곳에 야 너희들을 심겠니? 못 믿을 정치인을 심겠어?
그래서 이러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으려고. 네, 눈에 몸부림을 들려고. 치는 건데 맞아요. 야 무슨 충성한다고 봐주는 그런 애들 아닙니다. 지금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 출마 준비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어차피 낙천될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한테 들이받을 거 좀 들이받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그 선택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저열하게 충성해봐야 자기만 자기 몸에만 흠집을 내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근데 다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음. 다 이제 선택을 받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음.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경우에 음. 표변하죠. 그렇지. 누구보다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 박성중 씨가 예전에 새누리당 있다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 따로 나온 거 아세요? 탈당했어. 개보신당. 네? 개혁적 보수신당. 보수신당 아. 줄임말 개보신당에 갔었어. 네. 나중에 바른정당이 됐지. 아.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으로는 뭐 어떻게 안될것 방법이 같으니까 없을 또 것 다시 같으니까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지 자유한국당으로. 뭐 홍준표가 될 것 같아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야 바른정당 갔다가는 이게 보수의 정의당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아유 이런 얍삽한 인간들. 예, 가치 중심의 정당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안타까워요. 뭐 물론 유승민도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도 나중에 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참 뿌리가 없는 그렇죠. 사상, 철학,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보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언론 장악에 지금 가장 앞장서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무식한 네.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뭐 주말 동안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음. YTN 돌발 영상 삭제권. 그래요. 네. 네. 이 건은 지난 15일에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했었죠. 근데 YTN이 돌발 영상에서 이 국민과의 대화가 상당히 사전에 연습된 홍보성 이벤트였다. 이런 거를 돌발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삭제가 됐죠. 30분 만에 음. 없어졌죠. 일단 삭제가 된 것도 일단 문제고요. 음.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뻥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리허설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분명히 나갔어요, 사전에. 네, 리허설 같은 건 없이 국민과의 패널을 10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자유롭게 Q&A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돌발 영상에 따르면은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대통령 대역까지 써서 리허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 아니 그 풀 HD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리허설이 없었다는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면 우리 바보로 여기는 거지. 그렇죠. 질문과 답이 뭐 거의 비슷하던데. 똑같았지. 똑같던데요.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한동훈도 리허설을 했더만. 리허설을 네. 했어요. 원래 그 네. 돌발 영상이 그 다 한동훈 담겨 있었어요. 리허설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해가지고 사전에 뭐 받아가지고 동선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 있을 수가 그거야, 있는데 예. 야, 난 그 리허설 보면서 리허설 때나 본 방송 때나 헤어스타일이 똑같구나. 예. 계속 가시죠. 예. 갑자기 목사님. 예. 아니 근데 저는 음. 이 리허설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단이 보인 행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느냐? 그게 무단 녹화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 무단 녹화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단 녹화 제작 송출했다고 아니 했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무단 녹화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그거 저기 다 그 KBS의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풀 취재 풀취재. 네. 그 풀 기자단이 취재한 거를 그 풀 기자단과 무관하게 뭐 자기들이 어느 부분만 발췌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근데 풀 취재의 개념을 모르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단 녹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단 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출입 기자단 징계 요청을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단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자단 입장에서 보면 리허설 안 했다 그러던데 리허설 다 했구만. 네. 그러면 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취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취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쿠키뉴스 같은 데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YTN 윤석열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무단 사용 사실로. 아이고, 저 그렇게 봤어요. 쓸- 딱 그 기사 봤어요. 그걸 단독을 붙여서 보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그 저기 아이고. 그래서 무단 녹화하고 프로그램으로 제작 송출했다가 삭제한 걸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라고 큰 보더라고요. 파문? 누구한테 큰 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응?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단 입장에서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제가 봤을 때 MBC라는 본보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뒤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언론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YTN 같은 경우에는 YTN 입장을 내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YTN이 내렸거든요. 저작권법 및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YTN도 납작 엎드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진짜 야 그렇게 국가기관이 그것도 저기 권부의 핵심인 대통령실 이렇게 협박을 하니 언론을 상대로? 저 홈페이지 딱 첫 화면을 해놔가지고. 네. 네. 저 그냥 접속하면 어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저 돌발 영상 올라오자마자 YTN 홈페이지예요? 네, YTN 홈페이지요. 정말 참.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렸어. 야.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SBS가 그 저기 대선 직전에 문재인 후보와 세월호 네. 참사 관련해서 뭐 하여튼 보도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해수부 뭐 하여튼 뭐 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후보의 뭐 이익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문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SBS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 뉴스 시간에 한 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SBS TV는 물론이고 라디오 프로그램에까지 그냥 시간마다 사과했었어요. 내가 그때 당시 그 출연해가지고 아는데 네.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저 YTN 지금 화면 캡처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화면이. 지금 저렇게 돼 있다니까? YTN 제목 밑에 저렇게 돼 있어요. 또 울고 있네. 아유 진짜 이 슬개 빠진 근데 인간 나는 같은 이라고. 저거를 아직까지 띄고 있는지 몰랐다. 그 우리는 첫 화면에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보여주고 문제가 있네요. 심각하다면 너희들끼리 논의하세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리허설이 없었다고 하면서 리허설을 한 네. 대국민 사기극, 이거를 국민들이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보도가 될 일이에요. 그리고 쟁점화될 일이고.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뭐 고소 협박으로 해서 눌러보겠다. 원래 사실 그 청와대가 누렸던 건 뭐예요? 격이 없는 대화 이런 거 그쵸. 아니에요. 쇼는 하지 않겠다. 근데 완전히 쇼 통령, 쇼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드러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준 일이고, 맞습니다. 이 권력의 대국민 기만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언론 보도의 공익성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냥 지들끼리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갖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저 대통령실에 윤석열이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도 못해? 지금 민영화 또 YTN은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추진 사실상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더 지금 저런 것 같은데 정말. 매우 민망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나 봐. 고소 협박. 죽어. 본보기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게다가 알아서 윤석열은 기기. 뭐 그냥 뭐 원칙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잖아요. 검찰총장 있을 때도 그랬고 멸문지화로 그냥 완전히 한 가정을 사륙을 했잖아. 이런 걸 봐온 언론인들이 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겁박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이죠. 몸조심하려고 하고 이게 언론인입니까? 아니 내가 감옥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밥줄이 끊기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불태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지금. 아니 나는 풀 기자단의 내부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칩시다. 네. 그 니들끼리 얘기야 니들끼리. 그러니까 얘기해. 그건 그거고 그렇죠. 저게 기사 가치가 없냐고 왜 안 쓰냐고. 아무데도 안 써요. 이런 겁쟁이들, 이런 새끼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똑바로 살라, 똑바로 살라, 뭐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자빠졌어요 지금. 언론사들이 다 그럽니다. 네. 야, 아이고 진짜. 우리 저 박대기 기자의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박대기 기자를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 이 나라 언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 외신을 봐라 그러면서. 제가 다른 방송에는 진짜 진담으로 한 얘기인데 만약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지금 BBC 코리아는 국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글. 네, 하고 있죠. 그걸 한글 버전으로 만약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구독합니다. 예. 국내 언론은 유료 구독 안 하더라도 저는 그 외신들이 만약에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글 그 뉴스를 서비스를 한다. 나는 구독해 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빠른 한글 뉴스 서비스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믿을 놈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블루오션이라니까. 이 네. 사람들이 너무 몰라, 지금. BBC나 뉴욕타임스 들어와 봐요. 그 서버를 외국에 둬봐. 또 걔네들은 또 저 윤석열이 이 일당들은 또 저 외국의 유수 언론들 앞에서 납작도 엎드립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이놈들의 속성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얼마든지 대안은 있다. 옛날에는 사실은 언론 탄압할 때는 뭐 그냥 국회 도서관에 들어온 외국 신문들 정권에게 불리하면 가위질을 했어. 그렇죠. 국민들 못 보게 하려고. 그런 시대냐 이거야 지금이.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언제든 24시간 365일 이 정론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윤석열 정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같은 방송 너무 알차게 잘 된 것 같은데 네. 대표로 우리 그 김묘성 기자께 네? 홍시 스무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셨어. 네. 그래요. 하나로 부족했습니다. 네. 아, 제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국물 없는 기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6여걸 달력 구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동기 기자님, 정상근 기자님, 김효성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클로징도 마지막에. 아,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